다음 청소년 수련 활동 인정제입니다. 영상을 보셔서 이해하시거나 앞으로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재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 인정제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수련 활동에 갖는 일정 기준 이상 형식적인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 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 기관에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스스로 활동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활동이, 수련 활동이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 요건 가운데에서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 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 기관에서 증명해주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이 인정제도인 것입니다. 인정제도는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활동이나 일정한 규모 이상의 활동은 인정 기준에 맞춰 인정을 신청하고, 모든 활동은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활동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제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인정제도의 목적은 먼저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실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질적인 수준이 담보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참여한 활동 내용을 국가가 기록, 유지, 관리하여 자기 개발과 재료 모색에 활용하도록 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 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또 청소년 수련 활동에 인정제가 생기게 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련에서 활동 인정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시설에서 그냥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인정제에 따른 프로그램을 하면 양질의 프로그램과 또한 안전이 유지되는 차원에서 실시될 수 있고, 또한 인정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내용들 가운데에서 전문가의 심의를 통한 그래도 인정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 또한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인정제도의 주요 특징인데요. 인정제도의 주요 특징으로는 사전 인정, 서면 인정, 프로그램 인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전 인정이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전에 인정받는다는 거죠. 의무적으로 인정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청소년 참가자 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과 표 9-2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일 경우, 단순 체험활동,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 내지 강좌, 운영시간 최소 기준 미충족 활동,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는 인정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위험도가 높은 프로그램은요, 수상활동, 항공활동, 산항활동, 장거리 걷기 활동, 그 밖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생명과 직결되기도 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입장이죠. 수상활동은 프로그램으로 물과 관련된 내용이 있겠죠. 래프팅, 모터보드, 동력 요트,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 스쿠버,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조정, 카누, 수상자전거, 스포버트, 스킨스쿠버 등이 수산 활동입니다. 항공활동은 패러글라이딩, 그리고 행글라이딩이 항공활동이고요. 산악활동으로는 클라이밍, 자연암벽, 빙벽 등이 클라이밍으로 하고요. 산악스키, 야간 등산 4시간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고요. 장거리 걷기 활동 10km 이상인 도보가 위험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밖의 활동, 위해성 물질, 발화성, 부식성, 독성 및 활경 위해성 등 짚라인, ATV, 그리고 탑승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물질, 기구, 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 수련 활동 등이 위험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서 사전 인정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서면 인정이란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정 신청 시기는 활동 개시 45일 이전에 기준별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해야 하고, 인정은 1년의 인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데요. 그런 신청과 접수는 인정 정보 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2020년에 비대면 방식 청소년 활동 인정 기준을 개발하여 청소년 활동 혁신을 도모하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인정 수련 활동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 수련 활동 중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까지 마련됐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일련의 인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각 영역별 인정 기준에서 공통 기준, 개별 기준을 나누고, 공통 기준은 활동 프로그램, 지도력, 그리고 활동 환경 등 3가지 영역에서 있습니다. 개별 기준은 숙박형과 이동형으로 구성되고, 활동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도력의 기준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자를 선정, 청소년 참여 인원수 대비 지도자 배치, 안전 고려 활동에 있어서 유자격자 배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활동 환경 기준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활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과 설비, 사용 여건, 보험 가입 등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였는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성, 유익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 프로그램 인정이란 각 기관 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각각
개별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즉 프로그램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일 뿐 기관 전체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또한 아닌 거라서요. 프로그램 인정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실생활 중심 네 번째로 청소년 수련 활동 지도 방법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합리적 수련 활동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실생활 중심의 지도, 세 번째 충분한 안전 교육 실시가 있는데요. 먼저 수련 활동의 지도 방법으로 처음에 이야기하는 합리적 수련 활동 지도 계획 수립은 청소년 지도자는 수련 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들의 요구, 청소년의 요구에 반영한 수련 활동의 목표,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 지도 방향, 환경 등을 파악하고 지역적 특성과 실정에 맞는 수련 활동의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들의 요구가 다양한데 그 요구를 또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을 접목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 아니면 시간적 또한 지리적 내용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요구를 파악하되 그 요구에서 요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수련 활동을 통해서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또한 그 요구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프로그램 내용으로 정리하며 또한 그 내용을 지도 방법이나 환경 등을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고 지역 특성상 실정에 맞는 수련 활동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수련 활동의 지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생활 중심의 지도인데요. 수련 활동은 일상생활과 관련한 실생활 중심의 교육으로 실습, 관찰, 체험, 실기 등 활동 중심의 교육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이 자발적인 태도로 임하며 청소년들의 적성과 흥미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실생활 중심의 지도와 실습, 체험, 그리고 관찰, 실기가 포함된다라는 것인데요. 실제 학습했을 때 아는 것처럼 청소년 수련 활동의 특성 자체가 집단 경험 활동이고 또한 교육적 활동이며 자발적 활동이고 체험 활동이고 창의 활동이라는 입장에서 실제 활동 중심이기 때문에 실습과 또한 실습을 하는 모습들을 관찰하고 또한 실습이 체험이라서 실제 그러한 내용들을 체험하는 걸 통해서 배우는 활동 중심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충분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세월호를 기점으로 해서 실제 모든 것의 최우선은 안전입니다. 그러한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고 안전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안전교육 실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수련 활동은 신체적 안전을 수반하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교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련 활동은 단지 신체적 활동만이 아닌 수련 활동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배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시설 및 기구를 사용과 취급에 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사용 중에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더더욱 몸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몸이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이든 몸이 자연의 접촉이든 몸이 도구의 접촉이든 그것이 안전하게 접촉되지 못하고 그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안전모라든지 안전복을 착용하거나 안전고리 등 여러가지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특히 체험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기분이 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더더욱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숙고하고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실제 개인에게 되돌릴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임을 더더욱 강조하는 내용으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네 번째 지도 방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학습했던 내용은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크게 청소년 수련활동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의 특성, 청소년 수련 시설과 활동 인정제에 대해서 학습을 했으며 네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주요 개념으로서는 민족의 정통적 개념의 측면에서 일생활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서 생각하는 내용이 있는 반면 정책적 의미에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내용으로 심신 단련, 자질 배양, 취미 개발, 정서 함양,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문화활동과 교류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은 신체 강건, 의식 강화, 정서적 안정감, 창의적 개발이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가 상호 균형적 상태에서 발전하고 또한 개인에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이란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여 청소년기에 필요한 기능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 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그러한 실천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학습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수련 활동의 중요성으로서는 실제 건강한 자아 의식을 함양하고 집단 활동을 통해서 연대와 단결을 강화하는 인간관계 개선이나 어려움과 힘든 체험을 이겨냄으로써 자신감, 걷기 능력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평소에 체험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원하는 체험 기회를 참여해서 경험을 내적 강화를 통해서 참여를 통한 내적 동기 유발과 또한 활동을 통한 자신의 체화시키는 활동의 내용으로 수련 활동의 중요성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수련 활동의 중요성으로서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다양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인간 특성의 육성과 대안적 교육 활동 그리고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의 특성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이 수련 활동의 특징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의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누차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청소년 수련 활동은 집단 경험적 활동이다. 즉 집단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련 활동은 교육적 활동이어야 하며 그리고 자발적 활동입니다. 그리고 체험적 활동이고요. 다섯 번째는 창의적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수련 시설과 활동 인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 수련 시설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활권 수련 시설로서는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자연권 수련 시설로서는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야영장, 유소 스텔이 있고요. 청소년 특화 시설이 또 있어서 6가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6가지의 내용 가운데서 청소년 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 시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동일한 종합 수련 시설이긴 하나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것은 청소년 수련원이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간단한 청소년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 그리고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 시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요. 넷째, 청소년 특화 시설은 청소년의 직업 체험, 문화 예술, 과학 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야영장이 있는데요. 청소년 야영장은 야영시설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 수련거리 또는 야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인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유소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와 부대 편익을 갖추고 숙식 편의를 제공하며 여행 청소년들에게 활동 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여성가족부의 통계상 나온 것은 799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 인정제의 개념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수련 활동을 갖춘 일정한 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 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 기관에 의해 정형하는 제도를 청소년 수련 활동 인정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인정 제도는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활동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활동은 안전 기준에 맞추어서 인정을 신청해야 하고 모든 활동은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활동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 제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즉,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미리 알 수 있고 사전 정보를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양질인 것입니다. 청소년의 안전하고 질적 수준이 담보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질적 수준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정제도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참여한 활동 내용은 국가가 기록하고 유지, 관리하여 자기 개발과 진로 모색에
활용하도록 재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입장이라서 저희 진로 모색이라 하는 것은 생계부에 기록되기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 유지, 관리해서 자기 개발과 진로 모색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 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청소년 수련 활동 인정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정제도의 주요 특징은 주요 내용으로서는 사전 인정제, 서면 인정제, 프로그램 인정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그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한다라는 것이고, 서면으로 하는데 45일 이전에 정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간 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기간 인정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프로그램 인정이다 라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소년 수련 활동 지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 지도 방법은 합리적 수련 활동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실생활 중심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충분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학습한 내용이 실제 청소년 수련 활동 지도 방법에서 활용 가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학습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